쌤이 실제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매 수업 때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면 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숫자만 바뀌고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는 거. 미간고 시험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최상위권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이런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신 기출들을 좀 풀어보고 했어야 최상위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시험이다. 내신 시험이 쉽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안일하게 준비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간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들을 보니까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주변 학교들보다야 쉽지만 우리가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을, 안전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등급을 조금 상위권 등급을 받기 위해 풀었어야 하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인데 2차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면 2차 함수인데 지금 기억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의 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fx는 0에 근이 1 플러스 루트 2 i일 때 라는 얘기지 지금. 자, 기억을 보면 그러면 2차 다항식인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고 ABC는 실수다 라는 조건 때문에 실계수 2차 방정식. 그렇다면 근이 1 플러스 루트 2 i,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 i 역시 근 1 테니까 f에 1 마이너스 루트 2 i를 넣어도 0이 되는 거 맞는 거겠죠.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지금 실수 알파에 대해서 f알파는 0, 이 말은 fx는 0의 근이 알파라는 지금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얘는 fx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냐면 최고차 계수는 a인데 x-알파에 어쩌고 저쩌고 삐리리 뭐 다른 근을 모르니까 베타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x-알파 여기 있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러니까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 방금 여기서 썼던 표현처럼 fx는 0의 근을 알면, 자,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지금 실근을 갖지 않아도, 즉 ax제곱 더하기 b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하지? 판별식이라고 하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어떠냐면 허근을 갖지, 허근을. 그래서 그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도 x-알파, x-베타. 자, 우리 기억에서 보면 근이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어떠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고 요 두 놈을 근으로 가지니까 x-의 1 플러스 루트 2i 하고 x-의 1 마이너스 루트 2i 하고, 자, 이렇게 인수로 갖게 되면서 인수 분해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이 있는데 fx는 0의 근이, 자, 이렇게 실수, 니은에서 말한 것처럼 실수 알파를 근으로 갖던지 아니면 기억에서 말한 것처럼 허수를 근으로 갖던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수분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소수 범위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맞는 표현이지. (21번) 문제를 보면 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뭐였냐면 우리 지금 최고차 계수를 모르는 상황이야. 자, 최고차 계수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항상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고, 또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우리 알고 있지? 요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어. 자, 봅시다. 지금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데 x는 마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x는 마 2, 자, 여기도 x는 마 2,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런 다음에 대칭축이 아까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 자, 이렇게 되면서 b는 4a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a가 현재 최고차 계수니까 양수라는 얘기고, 여기서 a는 음수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했는데 b가 지금 음수라는 가 조건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a가 지금 현재 양수면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이 완성이 되는데, a가 현재 양수면 얘가 2가 되기 위해선 b가 양수여야 되겠지. 그치? 근데 b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도 맞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아까 우리 2a분의 b라고 했는데 얘가 현재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 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 a가 음수야. 자, 그러면 b가 음수여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마3부터 5 범위를 줬는데, 자, 얘도 마3은 마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있는 게 마3이야. 그런데 5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가야 되지. 7칸이나 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마3에서부터 5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 5에서 생기지. 제일 함수값이 작은 것. F5야. 그럼 이제 한번 넣어봅시다. 자, F5는, 자, 55, 25a. 우리 지금 여기 함수에다가 5를 넣는 중이야. 더하기 5b고 플러스 10인데 우리 b 아까 뭐였지? 자, b는 4a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4a를 넣으면 40, 4, 5, 20이니까 45a 플러스 10인데 이게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80이다. 넘기면 마이너스 90이니까 a는 마2 하고 나오지. 자, a가 나왔으니까 우리 b도 구할 수 있고, 그럼 fx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f3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2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한번 설명을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서 해볼게. 자, 여기가 지금 현재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2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하고, 자, 여기 1하고 4에서 x축하고 만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현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현재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p가 있는데 a, b래. 근데 얘가 a에서부터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 자, 여기가 c고 b고 여기가 a거든. 여기 0,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a 플러스 3b 플러스 3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a, b는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b라는 건 도대체 뭐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3b라는 것은 그 다음에 플러스 3까지 있지. 자, 얘는 a 더하기 3b니까 여기다 3을 곱해서 더해보자. 3, 5, 15 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까지 해놓고 다시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3 a 제곱에 16a지.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의 최소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근데 잠깐만,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거야.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야? B가 없어. A 플러스 3B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B는 이제 더 이상 없고 A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어.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인다는 것은 A 값의 범위를 알려준 게 되는 거야. 자, 이거 X좌표가 0이고 4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일 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이 범위에서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지금 조금 문제를 준비를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쌤은 이렇게 실제로 워크북에 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쌤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쌤 책의 일부인데 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었어.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당혹스러웠을 거야, 시험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쌤 책에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24번을 볼 건데 24번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권 점수를 결정짓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3제곱이라서 이거 어떻게, 그치? 이거 3제곱을 언제 하고 있어? 시험 시간이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미리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떤 문제냐면 요 안에 3제곱 하기 전에 있는 놈 있지? 얘를 먼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은 목과 나머지 형태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3제곱하는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8 플러스 1의 3제곱을 4로 나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물론 이거는 숫자가 작기도 하고 숫자를 좀 키워볼까? 그러면 자, 요런 게 한번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9를 3제곱하고 곱하고 4로 나눈다. 자,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어떠냐면 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야, 28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 곱하기 7이잖아. 4, 7에 28. 얘를 하나의 어떤 뭐 A라는 놈으로 한번 놔볼게.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하고 3제곱을 하면 이 3제곱 전개식이 어떻게 돼? A 3제곱 3 A제곱 3 A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다 A로 묶이지. A로 어쩌고 저쩌고 묶이고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A라는 놈은 뭐냐면 4, 7에 28이기 때문에 어때? 이미 4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x 3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얘로 먼저 나눈 목과 나머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직접 나눠도 되는 거고, 우리 빨리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그냥 합시다. x 3제곱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x가 있어야 되고, 여기 x 제곱하고 3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 제곱이 하나 있고 두 개가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총 3x인데 여기 4x니까 x 전개하면 플러스 2인데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로 나눌 거야. 3제곱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요만큼을 A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A라는 놈하고 X-1이라는 놈하고 더한 다음에 3제곱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어때? A 3제곱 더하기 3a제곱 그러니까 a제곱 네모라고만 쓸게. 자, 그 다음에 3얘제곱 해야 되는데 어쨌든 a가 있으니까 또 a 곱하기 세모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마지막에는 x-1의 3제곱 하면 되는데, 그치? 얘를 우리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거든? 그럼 여기 다 어때? 이게 다 a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요 x-1의 3제곱에 요것만 전개해준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쭉 문제를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25번을 볼 건데,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범위가 있고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차함수거든. 우리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마일이니까 2분의 b의 역할하는 2a, 즉 x는 a가 대칭축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 x는 0 그리고 x는 2,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뭐일 때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한번 봐볼게. 쌤이 우리 시험 전에 배포한 동형 모의고사, 우리 미간고 동형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문제가 어때? 거의 유사하지. 자, 마사부터 4에서의 어떤 대칭축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쌤이 이미 어때? 풀이까지 해서 다 올려놨었어.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왔거든 이번에. 사실 자,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번 문제가 어땠냐면, 이번 마지막 문제가 그런 최대값이 8이 되게 하는 a와 b야. 여기 b가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a와 b를 또 어떤 한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까지 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쌤이 조형 모의고사에서 냈던 이런 문제를 미리 연습을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을 덜 했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있잖아, 사실 요걸 보면 쌤이 실제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매 수업 때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면 매 시험 때 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자 어때? 1부터 2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어떤 값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2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자, 쌤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준비했던 문제인데 어때? 숫자만 바뀌고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는 거. 자, 요거를 설명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미간고 시험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한 페이지 풀고 두 페이지 풀고 세 페이지까지 풀고 하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어느 정도 센 B단계만 풀 수 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훅훅훅 넘기면서 풀 수가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최상위권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이런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신 기출들을 좀 풀어보고 했어야 당황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을 해서 최상위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시험이다. 그래서 미간고가 주변 학교들보다는 내신 시험이 쉽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안일하게 준비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